그동안 우려하던 상황, 제발 조금 더 뒤에 생겼으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 더 뒤에 일어나 달라 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고, 회사 일도 이제 잠깐 숨 돌릴 틈은 생긴 상황이라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도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천천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93을 넘어서 승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달러와 그에 준하는 안정적인 통화 6개를 비율대로 적용한 상대 가격인데요. 이 상대 가격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약달러가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달러가 미국에서 나와서 세계로 풀리기 시작하면 이 인덱스는 내려가고, 반대로 강달러가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반대로 달러가 세계 각국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들어가면 이 인덱스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내려가면 세계로 달러가 풀리고,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반대로 미국으로 달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달러가 미국에서 나와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주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미국에서 나오는 약달러가 좋은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강달러가 되면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그 달러는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주가는 내려가고 환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말로만 들어도 벌써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고 그동안 못된 새는 이걸 우려해왔고 이걸 걱정해왔냐면, 이 강달러가 되면 유동성이 확 빠지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what the fuck인데, 주가 지수는 왜 3천을 넘어서 2021년 하반기에는 3,800을 찍을 기세로 날고 있었냐면 순전히 이 유동성 때문이었거든요. 혹시 지난번에 유동성이 만드는 마법에서 보여드린 이거 기억이 나시나요? 주가를 기업의 적정 가치에 유동성을 더하거나 또는 빼는 걸로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유동성 공급 전에는 지금 보시는 모습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각각의 경제 분야가 유동성이 공급되고 나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뀐 건 없는데 주식은 1.5배가 올랐죠. 주가 지수로 따지자면 주가 지수 2000이 그냥 유동성을 공급했더니 주가 지수가 갑자기 미쳐 날뛰더니 그냥 3000이 된 겁니다. 언젠가 한번 겪어본 상황이죠? 그렇죠. 작년 11월 정도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었죠. 그렇다면 이 유동성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가 바뀌겠죠. 이렇게 유동성이 회수되기 전에 비해서 유동성이 회수되고 나서는 3분의 2로 줄었죠. 주가 지수로 따지자면 주가 지수 3000이 그냥 유동성을 회수했더니 주가 지수가 2000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작년 11월, 그러니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올해 초까지 순전히 유동성의 힘으로 2300 정도이던 주가를 3100으로 미친듯이 밀어 올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주가 지수를 밀어 올린 게 유동성인데, 이 주가 지수를 밀어 올린 유동성이 도로 빠져나가면서 유동성 회수가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만큼 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쉽게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늘려서 보니까 요 며칠 폭락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막 오른 거는 아직 건드리지도 않고 있어요. 요만큼 오른 만큼 더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무섭죠. 지금 이 유동성 회수라는 상황이 되는 첫 번째 이유가 테이퍼링이고, 그 외에 코로나 재확산, 아프간 사태와 경기 정점 이슈 같은 것들 때문인데요. 이걸 이렇게 쓰니까 좀 잘 안 와닿으니까 단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꾸면 테이퍼링, 팬데믹, 전쟁, 경기 고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걸 보면 이건 진짜 그냥 강달러 선물 세트죠. 강달러 선물 세트.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사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떠올릴 수 있는 게 주가 지수는 내려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마법의 종목인 코스피 200 인버스죠. 조금 더 강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200 인버스 EX를 떠올리실 텐데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인데,
지금은 이제 하나를 더 고려를 해야 하죠. 그게 뭐냐면 작년 3월 미 연준의 궁극의 바주카를 맞은 인버스가 어떻게 되었는지인데요. 그걸 떠올리셨다면 인버스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팬데믹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대응에서 미 연준은 그동안의 경제학을 다 깨버리고 경제의 머리 위에는 미 연준의 정책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돼도 인버스를 추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인버스는 조심해서 그리고 굉장히 능력껏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다우는 반등한 마당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일 아침에 당장 연준이 시장이 징징거리니까 시장의 부름에 답해서 미쳐가지고 님들 걱정 노노 테이퍼링 내년 연말까지 없다 그래버리면 당장 지금 강달러 기준은 사라지고 다시 약달러 분위기가 되면서 최근 어마무시하게 매도한 외인들의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 지수는 반등을 하고 인버스는 휴지가 되고 인버스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 8월이니까 한강물 따뜻하다 괜찮아 그러면서 한강 들어가시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금요일 오전 같은 반등이 올 때 살짝 분위기 보면서 계속 강달러 기조가 될 것 같으면 반등할 때마다 물량 줄이고 현금 만들고 물량 줄이고 현금 만들어서 다시 한번 좋은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일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다우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할 텐데요. 달러 인덱스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반등은 하되 그 반등이 오래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달러 인덱스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야기했던 최악의 상황 미국의 경제 상황은 좋아지면서 주가 지수도 올라가는데 우리는 경제 상황도 엉망 유동성도 빠져나가서 다른 나라 증시 상황과 디커플링이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만 아래로 처박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이런 상황들을 전부 고려해서 지금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상황도 지나갈 거고요.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는 상황이 올 겁니다. 항상 이 판을 보다 보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고 그렇게 조바심이 나지만 지나고 보면 다 별거 아니죠. 기회는 언제나 다시 또 오니까요. 자,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일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서 벌써 살짝 날씨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더운 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누웠다 일어나 보니까 건강에 대한 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더라고요. 맛있는 거 적당히 먹고 즐겁게 운동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세요. 와, 동작구만. 뭐 갈 때 가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응?